야단 안 치는 세상. 길을 가는데 10대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린다. 학원생 진짜 웃겨. 야단 친 거 미안하대. 그럼 야단 치질 말던가. 너무 그들의 말이 씁쓸하게 들렸다. 아이들 눈치를 보느라 소신껏 야단치지 못하는 세상이 된 거다. 난 아이들은 반드시 야단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비극은 야단 맞지 않은 아이들이 만든 비극이다. 얼마 전에도 미국 지하철에서 흑인 10대들이 우리나라 어른들을 조롱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불행히도 자기 자녀가 있는 옆에서 덩치 큰 흑인 10대들에게 맞았다. 비단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10대들이 학교생을 구타하고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했다. 성경엔 아이들을 때리라고 가르친다. 아이를 때려야 아이들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 성경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스와 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 아들들이 온갖 악행을 했는데도 엘리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곧 그 가정은 망한다. 예전에 알던 뉴질랜드인이 있었는데 그가 소년일 때 중국 여학생에게 맞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고 한다. 만일 그녀를 때렸다면 집에서 당할 일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법보다 무서운 가정의 규범이 있어야 한다. 어린 자식들을 야단치지 않으면 무서운 일이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다. 아이들은 반드시 야단쳐야 하고 그 행위를 반성해야 한다. 야단치고 사과하지 마라. 훈육의 일관성을 가지라. 당신은 어른이다. 어쩌다 된 어른이 아니다. 잠언 13장 24절. 초단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다. 칼로 후벼파는 댓글을 받았다. 길게 조목조목 내 글을 비판하고 마지막에 기분 나빴다면 삭제하겠다라고 쓰여 있었다. 할 말 못할 말 다 쓰고 삭제하면 배려하는 게 되는가? 다 판단한 본인은 시원하겠지만 상대는 뭔가? 본인은 악플 받을까봐 소신글 하나 못 쓰면서 내용을 보니 내 글을 거의 읽은 내용의 댓글이던데 굳이 그런 댓글을 써서 인격을 살해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 플랫폼을 멈추었다. 나는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글을 쓰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목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 바른 방향이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하기도 한다. 너만 옳은 방향이냐? 하면 할 말은 없다. 성경이 사사기엔 저마다의 왕을 가지고 각자 좋은 대로 행한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은 각자가 다 옳다고 하는 시대가 이기 때문에 혼란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소신글에 힘을 실는 이유는 난 평생 성경 읽었고 꾸준히 읽고 암송하며 내 생각을 점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바른 길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 성경만이 바르냐? 세계적 인물들은 많은 방향 속에서 신을 만나 변화해갔고 그것이 성경이 바른 길임을 보여줌을 입증한다. 어제 서점을 갔다. 책을 베스트셀러 책들을 쭉 살펴보았다. 부자가 되는 길, 그런 종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벼운 웹소설 등이 주류였고 누구가 죽었대 등의 호러가 그 흐름을 보였다. 미국의 애니멀리스트들의 말 중에 우린 자본주의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자 이 말을 맞는 줄 알고 달려왔지만 그게 틀린 것을 발견했다고 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가 죽이고 친족이 고소고발해야 되는 이 시대가 바로 가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물질 만능주의는 철저히 실패했다. 극도의 물질주의가 지나면 정신주의가 뜰 수밖에 없다. 난 내 주거지를 마련하면 반쪽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다. 적게 벌고 적게 먹으면 된다. 고통스러운 일을 평생 할 필요는 없다. 아끼며 최소 비용을 가지고 살고 정서적 만족한 삶도 소유가 부유한 삶보다 더 중요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김치 볶음밥보다 못한 사람. 우연히 도심 프로그램을 보다가 마음에 남는 사연이 있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배우자가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2번 그래서 다녀왔는데 다녀왔을 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난 널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하기까지 한 번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 과정이 가능할까? 설령 그랬다고 해도 그렇게 못된 못을 가슴에 받고 헤어질 필요가 있을까? 참 인간만큼 잔인한 존재가 있을까?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 생기는 그들의 이야기였다. 오늘 밤 태풍이 지나가는 이 무섭고 불안한 날을 보내며 매운 게 땡겨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감탄하며 김치란 조상들이 만든 소중한 음식과 또 이걸 우리 집에 오기까지 드렸던 많은 수고들에 감사하게 되었다. 김치볶음밥도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왜 인간은 김치볶음밥보다도 못하는 걸까?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관계 속을 쓰나미처럼 핥히고 갔어도 우린 의지로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하자고 난리치는 배우자에게 그녀가 요구하는 전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 남자를 본 적이 있다. 한때 자기가 사랑한 여자라서 다 주고 싶다고 했다. 잘 헤어지고 돌아가는 뒷모습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해보고 싶은 한 가지. 난 스타일을 바꾸는데 용감한 편이라서 온갖 머리 스타일을 다 해봤는데 삭발은 제외? 한 가지를 못 해봤다. 긴 파마 머리는 해본 적이 없다. 일단 인내심이 부족해서 머리를 길게 길러본 적이 없고 제일 길었던 게 어깨 조금 내려온 길이었다. 쇼컷에 단발에 긴 생머리, 단발펌, 색깔도 그레이, 카키, 금발, 진 갈색, 밝은 갈색, 레드, 블루 블랙 다 해본 것 같다. 할머니가 되기 전 긴 파마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너무 더워서 묶고 다니느라 다행히 어깨까지는 길렀다. 조금만 힘을 내서 한번 긴 파마 머리 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파마하면 늙어 보이는데 난 파마하면 생머리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면이 있다. 그래서 파마를 좀 좋아하는 편이다. 나이가 드니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는 곳에 더 힘을 써야 한다. 가을이 돼서 바람이 불면 따뜻해서 머리 기르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 폭염에 머리를 묶고 다녔더니 뒷목에 기미가 그래서 온 얼굴과 목을 다 가리는 모자를 어쩔 수 없이 사게 되어 환경은 참으로 미안할 뿐이다. 난 새 것은 안 사고 중고나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암튼 참을성 없는 내가 긴 파마 머리를 소유할 수 있을지 나도 궁금하도다.